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요. AI 혁명의 무대 뒤편, 그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첨단 패키징 기술이죠. 네, 보통 패키징하면 그냥 반도체 칩을 보호하는 그런 포장재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단순히 칩을 감싸는 게 아니라 AI 가속기나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같은 여러 개의 강력한 칩들을요, 마치 하나의 초강력 칩처럼 빈틈없이 엮어내는 기술이거든요. HBM이 말 그대로 데이터를 옮기는 도로를 엄청나게 넓혀서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해주는 특수 메모리고요. 네, 이 모든 걸 묶는 패키징이 결국 AI 시대의 성능을 결정짓는 열쇠의 인셈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장은 TSMC라는 절대 강자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TSMC가 그 물량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종의 병목 현상이죠. 바로 그 지정입니다. 모두가 TSMC라는 맛집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는데 가게는 이미 만석인 상황인 거죠. 하하,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옆에서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던 것 같던 인텔이라는 가게가 갑자기 우리도 원조 맛집입니다 하고 문을 활짝 연 격이에요.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이 TSMC의 코어-S-S와 인텔의 EMIB라는 두 기술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왜 갑자기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인텔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이 경쟁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AI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속사정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이 병목 현상의 원인, 시장의 왕인 TSMC의 코어S 기술부터 들여다볼까요? 네, 도대체 코어스, 이 코어스가 뭐길래 전세가 AI 산업의 속도를 좌지우지하게 된 건가요? 코어스는 Chip on Wafer on Substrate의 약자인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H100나 차세대 GP200 GPU, 또 AMD의 MI300 같은 최고 성능의 AI 칩을 만드는 데는 거의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AI 칩들은 이 기술 없이는 그렇죠. 태어날 수조차 없는 거죠.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네요. 기술적으로 비유를 좀 하자면 아주 넓고 평평한 실리콘 운동장을 하나 까는 방식이에요. 운동장이요? 네, 이 운동장을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부르는데 그 위에 GPU랑 여러 개의 HBM 칩들을 선수처럼 올려놓고 아주 짧은 트랙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아하. 칩들 간의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아지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빨리 오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드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죠. 아,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은 걸 보면 GPU 자체의 성능만큼이나 이 코어스 생산량이 얼마나 확보됐는지가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진짜 운동장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사실상 TSMC밖에 없다 보니까 코어스의 생산량이 곧 전 세계 AI 칩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공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모두가 이 운동장을 원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죠? 수요가 폭발하면서 운동장이 부족해진 거군요. 이게 바로 AI 시장 병목 현상의 실체네요. 맞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나 AMD 같은 초대형 고객들이 운동장 대부분을 예약해버리니까 다른 선수들은 입장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이라면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네, 바로 자체 AI 칩, 그러니까 ASIC을 만들어서 AI 경쟁에 뛰어들고 싶은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선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최고의 칩을 설계해놓고도 그걸 생산할 곳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딜레마에 빠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TSMC라는 문 앞에 줄은 끝도 없이 긴데 안에서는 자리가 안 나고 당연히 다른 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 드디어 인텔이 EMIB, 이미비라는 카드를 들고 등장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EMIB, 즉 Embedded Multi-Die Interconnect Bridge는 코어스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주 달라서 더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코어스가 운동장이라면 EMIB는 뭔가요? 코어스가 값비싼 실리콘 운동장을 통째로 까는 방식이라면 EMIB는요, 일반 기판 위에 칩들을 올려놓되 칩과 칩을 연결해야 하는 딱 그 지점만 파내는 거예요. 아, 전부 다 까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지점에만 작은 실리콘 다리, 즉 브릿지를 심는 방식입니다. 전체 운동장을 까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만 초고속 육교를 놓아주는 거죠. 와, 그건 훨씬 효율적으로 들리는데요. 필요한 곳에만 다리를 놓는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설계도 더 자유로울 것 같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거대한 인터포저가 필요 없으니 비용 효율이 월등히 좋고 칩의 종류나 크기에 맞춰서 다리의 위치와 개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설계 유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각기 다른 회사에서 만든 다양한 칩렛들을 레고처럼 조립해서 맞춤형 칩을 만들 때 아주 강력한 장점을 발휘하죠. 잠깐만요. 여기서 여러분도 저처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EMIB가 그렇게 효율적이고 좋다면 왜 진작에 이걸 쓰지 않았던 거죠? 네, 그게 참... 인텔이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TSMC가 시장을 독점하도록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인텔은 이 EMIB 기술을 2017년부터 자사의 서버용 제온 CPU 같은 제품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왔어요. 2017년부터요?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기술 자체는 이미 수년간 시장에서 안정성이 완벽하게 검증된 상태였죠. 그럼 왜 이제서야 주목받는 건가요? 한 시장 분석가가 인텔의 남는 패키징 생산 능력을 업계 최고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비밀 병기였군요. 맞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텔은 4년 안에 5개 공정 따라잡기라는 자사칩 생산 목표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자기 집안일에 너무 바빴던 거죠? 아, 자기들 칩 만드는데 바빠서. 네, 자신들이 가진 이 강력한 패키징 기술을 외부 고객에게 판매할 여력도 생각도 미처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TSMC의 공급난이라는 외부 환경이 터지면서 잠자고 있던 인텔의 이 비밀병기가 시장의 절박한 필요와 만나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거죠. 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시장의 위기가 인텔의 숨겨진 기회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군요. 자, 그럼 그 비밀을 알아챈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들려주신 이름들이 정말 쟁쟁하던데요? 네, 단순한 소문을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 2027년에 내놓을 차세대 AI 칩 TPU V9에 바로 이 EMIB 기술을 사용할 거라는 예측이 아주 유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구글 TPU라면 AI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상징적인 칩인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도 자체 AI 가속기인 MTIA의 EMIB 도입을 검토 중이고요. 메타까지요? 네, 그리고 이미 아마존 웹서비스 AWS와 미디어텍은 인텔 파운드리의 공식 고객사로 확정됐습니다. 게다가 애플과 퀄컴이 EMIB 전문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빅테크들이 말 그대로 줄을 서고 있네요. 그런데 이 시장의 가장 큰 손, TSMC와는 거의 한 몸이나 다름없었던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가장 궁금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공개적으로 TSMC 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정말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보도를 보면 엔비디아와 또 다른 거대 기업인 브로드컴이 인텔과 함께 제조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라니요? 이 두 회사는 TSMC 매출의 거의 핵심인 최대 고객사들 아닌가요? 이건 TSMC 입장에선 거의 배신감을 느낄 만할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테스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당장 대규모 물량을 인텔로 옮기진 않더라도 TSMC에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강력한 협상 카드를 주게 되는 거니까요. 일종의 압박 카드군요. 동시에 한 공급사의 모든 걸 의존하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절대 강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전략적 포석인 셈이죠. 들어볼수록 인텔의 기회가 그냥 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TSMC의 대안이라는 걸 넘어서 고객사들을 끌어들일 만한 확실한 무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텔은 지금 세 가지 아주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압도적인 생산 능력, 즉 크패시티입니다. TSMC는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인텔은 그럴 여유가 있다는 건가요? 여유 수준이 아닙니다. 인텔의 패키징 담당 부사장이 직접 우리는 생산 능력에 제약이 없다, not constrained 라고 공언할 정도입니다. 제약이 없다. 네, TSMC의 생산 순서만 하염없이 기다리던 고객들에게 우리한테 오면 원하는 만큼 바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이건 기술력만큼이나 거부하기 힘든 제안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뭔가요? 손쉬운 전환이라는 카드입니다.
보통 생산처를 바꾸려면 칩 설계를 거의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죠? 인텔은 바로 이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아주 영리한 전략을 썼습니다. 어떤 전략이죠? 예를 들어 인텔의 3D 패키징 기술인 포베로스는요. TSMC의 코어 OS용으로 설계된 칩을 단 하나의 설계 변경도 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생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없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EMIB 역시 TSMC나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다른 기업들과 설계 규칙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해서 호환성을 크게 높였어요. 고객들이 최대한 쉽고 빠르게 이사올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준 셈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강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것 같은데 바로 지정학적인 이점이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Made in USA라는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어쩌면 인텔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무기일 수 있습니다. 인텔은 뉴멕시코와 오하이오 등 미국 본토의 최첨단 패키징 시설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짓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네요. 미중 갈등이나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 안정이 국가적인 과제가 됐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TSMC가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공장에서 최첨단 칩 웨이퍼를 생산합니다. 네. 예전 같으면 이걸 다시 대만으로 보내서 패키징을 해야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옆에 있는 인텔의 미국 공장으로 가서 패키징을 끝내는 겁니다. 와. 미국 땅 안에서 모든 공정이 완료되는 완벽한 Made in USA 반도체 공급망이 탄생하는 거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 생기는 셈입니다. 정말 다각도로 치밀하게 판을 짜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인텔도 그냥 기존의 EMAB 기술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EMIB 라인업, 일종의 메뉴판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메뉴들이 추가되고 있나요? 우선 EMIB M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M은 MIM 캐패시터, 즉 축전기를 뜻하는데요. 캐패시터요? 이걸 칩에 달린 아주 작은 보조 배터리나 전압 안정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고성능 칩은 아주 미세한 전력 변화에도 민감한데 이 보조 배터리를 실리콘 다리에 직접 심어서 전력을 항상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거죠. 고성능 칩의 심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또 다른 버전은요? EMIB T가 있습니다. T는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을 말하는데요. 이름이 어렵네요. 아하, 그렇죠. 특히 전기를 많이 먹는 HBM 메모리 같은 부품에 전력을 공급할 때 주변에 소음을 일으키지 않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TSV는 마치 전용 엘리베이터처럼 칩 아래에서 위로 전기를 곧바로 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다른 기술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요. 그럼 이 기술들을 모두 합친 최종 진화 형태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EMIB 3.5D라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입니다. 이건 인텔의 핵심 기술 두 가지를 합친 건데요. 융합 기술이군요. 네, 칩들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EMIB, 즉 2.5D 기술과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포베로스, 3D 기술을 결합한 겁니다. 옆집과는 다리로 연결하고 위층에는 다른 칩을 쌓아 올리는 복합 구조인 셈이죠. 2.5D와 3D 패키징의 장점만 쏙쏙 골라 합친 가장 진보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폭발적인 성능 향상이 필요해졌고 그 열쇠를 쥔 첨단 패키징 시장에서 절대 강자 TSMC가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공급난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틈을 오랫동안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려온 도전자 인텔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인텔은 단순히 TSMC의 대안을 넘어서 비용 효율과 설계 유연성이 뛰어난 EMIB 기술, 미국 내 생산이라는 강력한 지정학적 이점, 그리고 또 손쉬운 기술 전환이라는 무기. 맞아요. 그 손쉬운 기술 전환이라는 무기를 통해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죠. 결국의 경쟁은 단순히 어떤 회사의 기술이 더 우월하냐는 싸움을 넘어섭니다. AI 하드웨어 공급망이 한 곳에 집중됐던 위험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또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지정학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인 거죠. TSMC의 코어스가 여전히 주류 기술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인텔 EMIB의 부상은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이에요. 신호탄이다.
첨단 패키징 공급망이 다각화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체 AI 산업에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줄 겁니다. 과거 반도체 산업의 조연이나 마지막 공정 정도로 여겨졌던 패키징 기술이 이제 AI 시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연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